네, 마감 전 업앤다운 전에 GS 리테일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와 유사하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습니다. 지금 매출도 무려 작년보다 25%가 급증이 나왔습니다. 1조 한 6천억까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696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로는 75%, 작년보다는 65%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영업이익 696억은 21%더 많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는데요. GS 리테일의 주가는 현재 외국계 창구로 매수 들어오게 되면서 3.4%로 57,800원 선에서 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업앤다운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거래소는 뭐 삼성그룹주 약간 이슈도 있었었고요. 또 호주의 뭐 실업률 문제라든지 중국의 시황 관련된 불안감들 여전히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 반전에서 2010선 초입까지 좀 와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좀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외국인들 매도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의 프로그램 비창 매도로 지수 하락 그리고 대형주들의 낙폭 심화. 그런데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최근에 약했던 조정이 좀 나왔던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수 하락폭을 프로그램 쪽과 연동하는 초대형주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서 오히려 양호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말 앞두고 ADP 고용 보고서도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금요일 실업률이나 비농업 고용자 수도 아주 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킬 정도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2000포인트대 박스 하단이 바로 아래로 열려버리고 추가적으로 하방이 강하게 더 연속성으로 나올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오히려 질적으로 봤을 때는 스케일은 좀 크게 빠지고 있지만 현재 관점 자체는 박스 하단이다 애들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뭐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약 관련해서는요, 조금 이제 우리한테 긍정적일 만한 재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연말까지 중대 질환 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는 재료가 나왔고요. 고가 의약품하고 뭐 의료기기 관련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었습니다. 오늘 뭐 우연찮게 또 한미약품도 강한 흐름세 나와 있습니다. 한 9%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한미약품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뭐 중국 재료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제약주 움직임하고는 크게 연동 안 하시는 게 낫겠고 중국 같은 경우 어차피 중약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국내나 글로벌 파마 쪽으로 즉시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기술적 움직임이라든지 자금 이동의 양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쌍봉 패턴에서 지금 거래량이 대량으로 위에서 터지고 깨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기술 반등이라고 일단 해석하시는 게 맞겠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이 좀 덜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유망하거나 혹은 뭐 단기적으로도 노릴만 하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이후에 올라가면 뭐 제가 죄송한 입장이 되더라도 현재 FM적으로는 이 종목은 매도하는 반등의 패턴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격 매수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약주들 모두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선행해서 앞서 나가 있는 종목이 코롱생명과학인데 이 코롱생명과학 또한 마찬가지 위쪽에 30만 원대에서 대량으로 하락 시세를 기록한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요. 양호한 시세 나온다고 해도 하반 경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므로 다시 한번 제약주 쪽에 대한 시세에 공격적 배팅을 하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CJ제일제당 보겠습니다. 뭐 일단 실적이 뭐 견조하게 나와 주었고요. 또 이제 이 음식료 업종 내에서 내일 이벤트성 재료로 흥국 F&B가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뭐 CJ제일제당 포함해서 음식료 전반적으로 좀 좋은 상황에 있는데요. 자, 현재 42만 6천 원 선까지 한 4% 급등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뭐 서비스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섬유의복 업종 그리고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좋았던 섹터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섬유의복, 뭐 음식료 뭐 이런 쪽 서비스 쪽과 연동되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대규모 수출주들의 급락세와 좀 오버랩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글로벌 경기 흐름이라든지 혹은 국내 수출주들의 어떤 이익 상향 모멘텀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 금리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중국 쪽에서도 뭔가 지표 개선들이 좀 의미 있게 나타날 때까지는
현재 서비스업 위주의 어떤 우호적인 시장 여건들이 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제1제당의 오늘 상승 또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한 섹터들 섬유의복 쪽에서도 말씀드렸던 한샘이라든지 LF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관심권역에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우기술 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침에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랑 인터넷 전문은행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전방 전체적으로 다 뭐 키움이나 미래에셋이나 뭐 대우까지 같이 움직임이 좀 있고요. 다음 카카오랑 뭐 다우기술까지 같이 흐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우기술은 33,200원 선이면 직전 고점 부근 라인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서 좀 팔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그 추세 연속성을 노려서 매수하는 게 유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핀테크는 제가 계속해서 그 하반기에 가장 유망한 섹터 쪽으로 포트폴리오에 하나를 넣자라고 말씀드렸던 움직임인데, 이 핀테크 움직임이 이렇게 뭐 작년도 연말 같은 경우에 결제주 위주였더라면 올해 하반기는 인터넷 전문 은행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는 대표적으로 일단 증권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전문 은행 자체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행보다는 증권업과 좀 연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다우 기술을 포함해서 오늘 움직였던 다음 카카오 그리고 그 기반 서비스들 보안이라든지 혹은 개인정보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신용 등급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황과 좀 별개로 독보적인 어떤 모멘텀이다라고 보시고 트레이딩 계속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좀 10시 구간대 더 심해졌었고요. 아침부터 좀 안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물론 한 5% 정도 밀려납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룹주가 동반 급락세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가 그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좀 커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애플의 지금 가장 글로벌 1위인 애플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지 기반 없이 외국인이랑 좀 같이 매도되고 있는, 거기에다가 연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오히려 조금 더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직접 보유하시거나 공략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지금 2010포인트인데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떨어진 110만 원대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예를 들어 외부 충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낙폭 과대로 인해서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타 뭐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밸류에이션형 종목군들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막아준다라면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체계적인 위험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즉 시장이 다운밸류를 형성하면서 할인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라면은 크게 더 빠질 게 있을까 정도의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렇게 동반해서 저가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 위험 자체를 좀 완화시켜주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오늘 변동성에 놀라시기보다는 이 부분이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이후의 리스크 내지는 변동성에 대한 스펀지 효과가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웹제는 지난달 20일에 최대 주주인 NHN엔터가 260만 주 물량 정리하고 난 이후로는 뭐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좀 많이 밀려나 있는데요. 자, 웹젠이 오늘 뭐 한 7% 넘게 급락 중입니다.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NHN엔터가 추가적으로 지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 가지고 주가가 지금 빠지는 양상입니다. 이 내용으로 빠진 거라면은 오히려 웹젠 같은 경우는 29,500원 정도의 지지를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텍 체크라는 부분은 매도 쪽보다는 오히려 손실 중이신 분들은 조금 견디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게임주 중에서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현재로서는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나마 좀 덜 반영돼 있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한국적 매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웹젠의 경우 NHN엔터의 지분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라면은 현재 위치 3만 원대 초반은 한번 관심권역에서 지켜볼 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좀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전 보겠습니다. 89년도 상장한 이후에 오늘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53,100원을 찍고 나서 고점에서는 4% 정도 밀려나 있는데요. 현재는 어제 종가로는 한 2% 정도 하락권입니다.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움직임이 개별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프로그램 비타민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약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오히려 지수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다라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반발 매수를 한번 진행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종가 기준으로 한 5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한국전력은 주가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탑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선물 쪽에서 저희가 어떤 재료인지는 내일 또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인이 한 7,400계약 정도 그래도 큰 폭의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소는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양상이고요. 코스닥은 그대로 0.7, 0.8% 강세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좀 사실은 지수보다는 좀 섹터별로 움직임으로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외국인 매도로 인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선물 매도보다는 외국인 선물 팔고 연기금이 주식 팔고 이 양상인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 10,000개 이상 팔아버리면 다음 날 반등할 가능성이 한 70% 이상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수 2,000포인트대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할인 적용된다라고 감안하더라도 1,900대 후반 내지는 2,000대 초반은 PB 밸류 한 1배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글로벌 시장의 금융시장 쪽에서의 어떤 강한 충격적인 어떤 악재성 재료나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을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요일 날 고용지표에 따라서는 좀 안도 시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 하방에 배팅을 하시거나 이런 전략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코스피 쪽은 그런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서 꺾여 내려온 종목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가 계속 낮게 거래되고 있는 대형주나 밸류에이션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코스닥 추세가 훼손된 이후의 반등 종목이 좀 더 위험하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세만 가지고 시장을 평가하지 마시고 전체 어떤 가격이라든지 추세를 좀 보시고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강세 종목이랑 그리고 아주 싼 종목 위주로 오히려 지금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종목들 여전히 찾을 수 있는 장이고요. 더불어서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대형 저평가 종목군들에 대한 장기적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리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어펜던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